예기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55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71쪽이죠. 가를 바탕으로 나를 반박할 때 적절한 거고요. 가의 입장 정리해보죠. 자,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게임 업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게임 중독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 목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일단 게임 중독, 게임 업체에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뭐 게임 중독세 내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나 한번 보면 게임 중독세는 자 같은 화제로 다른 입장 얘기하는 거겠네요. 게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서 게임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 자, 게임 중독은 게임 이용자의 특성이나 생활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얘는 이제 업체 잘못은 아니라는 거네요. 게임 중독이 이용자 개인의 책임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체의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게임 업체의 사회 문제를 조정하는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거. 뭐 사회악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나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조정하는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게임 업체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식화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면, 그죠? 가만히 보면 나에서는 게임 중독세를 물리게 되면 게임 업체에 대한 잘못도 없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공식화한다는 게 근거죠.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공격하는 게 가장 좋은 비판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보면 게임 중독세를 내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 이게 바로 이제 정확한 비판이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1번에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가의 입장 맞고요. 게임 업체는 게임 중독세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그렇죠. 요거 나오네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너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공식화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걱정거리가 해소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 3, 4번도 한번 가보죠. 자, 게임 중독세를 부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가에서는 딱 뭐예요?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게임 중독세를 내게 하자는 거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뭡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확장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확장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게임 중독의 책임을 세금을 통해 게임 업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유해성을 지금 가에서는요. 게임을 만드는 게임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유해성을 성찰하는 기회는 가와랑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게임 중독세를 통해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양적 성장, 게임 산업의 양적 성장도 가의 입장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계속 한번 가보죠. 네, 56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요거 5급 민경채 언어 논리에 나왔던 문제인데 예전에 5급 민간 경력직 채용이죠. 민경채 언어 논리하고 이제 5급 그냥 5급 언어 논리하고 조금 난도가 다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5급 민경채하고 국가직 7급하고 같은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난도보다 살짝 쉬운 정도가 사실은 우리 예시 문제에서 확인되는 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파악하기 어렵게끔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카페에도 어떤 분이 질문해서 답 따라 드렸는데 아니 기존의 문제들이 없으면 모를까 나란히 비교해서 비슷한 난도나 형식이 유형이 비슷한 것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5급 언어 논리나 법학 전문 대학원의 언어 이해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이상한 짓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라이브 상담하죠. 자, 밑줄 친 주장을 뭐 하는 사례예요? 강화하는 사례죠. 그러면 지금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밑줄까지 결론까지 제시해 주고 있죠. 어떤 속성에 대한 평균값만으로 속성에 관한 집단의 실상을 드러내는 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평균값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1번에 A 지역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과 B 지역 사람들의 취업률이라는 것이 아니 이런 거죠.
A 지역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 평균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실제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나온다면 뭘까? 각각이 그냥 수치를 보여주는 건 그죠? 집단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평균값의 한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C 지역의 평균 소득은 높지만 평균값이죠. 근데 어때요?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빈곤하다 그러면 집단의 빈곤하다는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니까 2번이겠네요. 어때요? 5급이라는 말이 쫄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D 지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크지만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은 뚱뚱하지 않다. 평균 신장이 크다면 그죠? 평균은 이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키가 작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갑자기 뚱뚱하다는 뭡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이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짧지만 F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각각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여줘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1번하고 4번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G 지역의 평균 기온은 25도 내외지만 그러면 평균이 실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려면 평균은 25도 내외인데 근데 25도 내외가 아닌 날이 더 많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 갑자기 얘기하는 건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이 실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를 얘기할 때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답도 답인데 1번, 3번, 4번, 5번 뭐 옛날 문제기도 한데요. 선택지 구성이 조금 어이가 없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57번 한번 가보죠. 자, 평가로 적절한 거 해가지고요. 지금 강화, 약화라는 말들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죠. 일단 그 핵심 잡아야 되죠. 김 과장은 아들 철수가 최근 출시된 디아별로, 좀 유치합니다. 뭐 디아블로 얘기하는 건가요? 자,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던 중 컴퓨터 게임과 학업 성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 그러면 게임과 성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1시간 이내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1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높았고 상위권에 속했으나 게임 적게 하면 성적 높고 상위권에 속한다는 거네요. 하루 1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게임을 더 오래 하는 아이들이 그죠? 성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네요. 게임 오래 하면은 뭡니까? 예, 성적이 더 낮다라는 거. 1시간 이상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연구 보고서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을 부모가 1시간 이내로 통제한다면 그죠?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상위권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단 57번은 기본적인 전제가 게임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 그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시간 이상 게임을 했을 때 많이 할수록 즉 오래 할수록 뭡니까? 성적이 더 낮고 그 다음에 1시간 이내로 하는 아이들이 1시간 이상 하는 애들보다 상위권이다. 그러면 1시간 이상 하는 애들 중에서 오래 할수록 성적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좀 보세요. 그러면 1번은요 보세요.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 이거는 이 사례에서 이 제시문에서 아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 약화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하루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게임을 하던 아이들의 게임 시간을 줄였으나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죠?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윗글의 결론을 강화한다라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게임 시간과 성적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게임 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게임과 성적의 관련이 없다는 거니까 위 글의 결론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겠어요? 약화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3번에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인 아이들이 여분의 시간을 책 읽는 지금 책 얘기는 여기에서 전혀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날려야 되죠. 고민할 필요 없이. 4번에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아이들의 대부분 그죠? 하위권인데 그죠? 낮은 아이들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게임을 했다면 이는 윗글의 결론을 뭡니까? 지금 보니까 1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오래 할수록 성적이 더 낮다 그랬으니까 평균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애들이 3시간 이상씩 했다라면 윗글의 결론을 강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아이들의 게임 시간을 하루 1시간 이상으로 늘려도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글에서는요. 1시간 이상 하는 애들은 그죠? 게임을 더 오래 할수록 성적이 낮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적의 변화가 없다면 게임하는 것과 성적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결론을 뭡니까? 약화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기준만 잘 잡으면 돼요. 일단 큰 틀은요. 게임하는 시간과 성적이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죠? 근데 게임하는 시간과 성적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이 글을 약화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게임 오래 하는 애들이 성적이 낮았더라로 얘기한다면 위 글의 결론을 강화하는 거죠. 물론 게임을 적게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다는 거, 성적이 좋았다는 것도 위 글의 결론을 강화하는 거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 한번 보시면요. 요것도 용어가 낯선데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다음 글의 밑줄 친 원리를 지지하는 진술, 말 그대로 강화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 원리에 따르면, 그죠? 자, 자연과학자들의 활동과 인문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이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이 뭡니까? 동일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동일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뭡니까? 자연과학의 탐구에 대한 견해를 뭐 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즉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과학이 제공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특정 전문가 집단의 공동체적 활동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들은 특수한 역사와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형성된 집단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우선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옳은지 등에 대해서 이런 것이 뭐예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로 설명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안되는 이론들 가운데 어떤 것이 채택되고 당대의 정설로 자리 잡게 되는지도 마찬가지라는 거. 사회적인 맥락, 그죠? 집단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 한번 보시면요. 자연과학자들의 탐구조차도 과학자들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거. 보니까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로 이제 자연과학을 설명하면서 뭐예요? 여기 전문가 집단의 공동체적 활동에서 생산된다는 거 요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그죠?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를 지지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연구 주제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인원을 선택할지, 채택되고 정설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를 자연과학에 적용해 본 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됐다는 것도요. 그죠?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를 지지하는 진술이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보세요. 자연과학 이론은 사회과학 이론보다 더 객관적이다. 지금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에서는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한쪽이 더 객관적이라는 것은 동일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리을 같은 경우에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수로 분야별 생산성을 평가하자면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학문의 발전을 선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글의 핵심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자연과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도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가고 우위에 있다는 거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요. 그죠? 기억과 니은이 강한 프로그램의 원리를 지지하는 진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이것만 잘 잡으시면 되죠. 디귿과 리을은 더 객관적이다, 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네, 59번 한번 보죠. 자, 다음 글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는 주장이 그러면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그죠? 이 글의 입장과 서로 대립되는 거, 반대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글이 조금 길어서 첫째 줄부터 보시면요. 신약의 효능이나 독성을 검사할 때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게 어떤 문제예요? 그것은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자, 동물과 인간의 생리적 특성이 달라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동물 실험을 통해 효능이나 독성 검사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인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살펴보자면서 여기 중략된 부분 책으로 같이 보세요. 탈리도마이드는 1954년 독일 회사가 합성해 4년 후부터 안정제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자, 동물 실험 결과 이 약은 안전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생쥐에게 엄청난 양을 투여해도 생명의 지장이 없었다. 사례죠. 그래서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신부들까지 이를 복용했고 그 결과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에 팔다리가 형성되지 않는 기형아가 1만여 명이나 태어났다. 반대 사례는 뭡니까? 뭐 인간에게 나왔던 결과가 동물에게서 다르게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겠죠. 항생제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페니실린은 일부 설치류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런 거죠. 동물 실험의 결과가 그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3문단에 수치가 되는 것은요. 이에 따라 기존의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 독성이 나타나 후보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물질이 최근 들어 재조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에서는 독성이 나타났지만 그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는 독성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동물에게 독성이 나타나더라도 사람에게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일부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나더라도 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여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 이런 거죠. 자,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일부 사람에게는 독성이 있는데 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끼리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글에 의해서 반박된다면 그죠? 동물에게 나타내는 효과가 인간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결과가 동일하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반박되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동물 실험 결과 안전하면 사람에게도 안전하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죠? 이글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반박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약물이 마찬가지 사람에게 안전하면 동물에게도 안전하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니까 니은도 반박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귿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서 독성이 나타난 물질은 어느 누구에게도 투여해서는 안 되는 그러면 보세요. 임상 시험에서 독성이 나타나면 사람들 모두에게 독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어때요? 디귿도 어때요? 이글의 입장과 대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시면요. 내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약물은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성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죠? 일부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더라도 내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여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내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약물이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건 이 글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요. 3번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죠. 동물 실험의 결과, 인간 실험의 결과가 동일하다. 그리고 사람끼리도 동일하다라는 게 이 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논증에 대한 평가고요. 그죠? 적절한 거에서 뭐 약화, 그다음에 추론된다, 강화한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눈이나 귀에 그죠?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상태가 훌륭한 상태고 수행하지 못하면 나쁘다. 혼이나 정신 같은 경우는 다스리는 기능을 하고 혼이나 정신도 눈이나 귀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상태에서 고유의 기능, 다스리는 기능을 잘 수행한다. 따라서 결론 훌륭한 상태의 혼은 잘 다스리지만 연결해주고 있네요. 자, 나쁜 상태의 혼은 잘못 다스린다.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혹은 도덕적임은 혼이나 정신의 훌륭한 상태이지만 올바르지 못하면 혼이나 정신의 나쁜 상태이다라는 그럼 이런 거죠. 혼이 훌륭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올바르거나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혼과 정신을 가진 사람은 훌륭하게 살지만 즉 도덕적인 사람은 그죠? 도덕적인 사람은 훌륭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못 산다. 또한 훌륭하게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할 거고 행복한 것은 그에게 이익을 준다. 따라서 도덕적인 것은 이익이 된다.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네요. 그럼 보세요. 기억에. 도덕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행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지시문에서는요.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덕적인데 불행하다면 발레가 되는 거니까 이 논증을 약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니은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 논증으로부터 추론된다. 한번 가보죠. 지금 보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것은 이익을 준다. 따라서 도덕적인 것은 이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일단 이 글에서 도덕과 이익의 관계를 보면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이라면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 이것이 그래서 참으로 주어져 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참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건 대우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떻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게 확실히 추론되는 거지 도덕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로부터 추론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하나의 내용이 참일 때, 하나의 조건문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건 대우만 반드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정권을 부정했다고 해서 후권이 부정된다라는 것은 항상 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논증으로부터 추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눈이나 귀가 고유의 기능을 잘 수행하더라도 눈이나 귀를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원래 눈이나 귀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혼이나 정신이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뭡니까? 예로 든 거지 원래부터 도덕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덕적인 것과 상관이 있는 범주는 혼이나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논증을 강화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얘는 아예 눈이나 귀와 도덕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논증과는 강화, 약화 상관없이 아예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비판하기가 이제 살짝 유형 자체가 낯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잡고요. 기본 잡고 요령 잡고 그다음에 훈련 몇 차례 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12강 3차시 수업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비 오고 우리나라도 비 오고 덥고 이런데 수험생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재외 동포 수험생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4차시 수업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